서울 여의도 한일그룹 본사 27층 대회의실에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오늘은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첫날이죠. 각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윤태호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9살의 그는 검정 셔츠에 회색 슬랙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대화 소리에 그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제시카예요. 반갑습니다. 중국 베이징 지사에서 왔습니다. 다들 유창한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나누는 동안 태호는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어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그에게 이런 국제적인 자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그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왜 혼자 앉아 계세요? 태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금발의 긴 머리에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따뜻한 봄날 햇살 같았어요. 아, 저는 그냥. 태호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피아 산체스예요.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당신은요? 윤태호입니다. 한국 아니 서울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한국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태호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하자 태호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김지원 과장이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일그룹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하게 될 텐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태호는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윤태호 씨,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일그룹 글로벌 사업부 신입사원 윤태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단한 인사였지만 소피아는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 작은 응원이 태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피아의 차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콜롬비아에서 온 소피아 산체스입니다.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가 정말 궁금해요. 모든 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녀의 밝고 당당한 모습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도 그 미소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연수 첫날이 끝나고 태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도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한국 음식 추천해 주세요. 태호의 마음은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의심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태호는 소피아와 함께 회사 근처 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어떤 음식을 추천해 드릴지 고민했었거든요. 김치찌개 어떠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예요. 좋아요. 김치는 정말 신기한 음식이에요. 발효 과정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소피아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진심으로 맛있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반응에 태호는
왠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콜롬비아 음식은 어떤가요? 아레파라는 옥수수 빵이 유명해요. 그리고 반데아 파이사라는 전통 요리도 있고요. 언젠가 테오 씨에게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소피아의 말에 테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준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런데 테오 씨는 왜 글로벌 사업부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사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기회를 주셨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테오의 솔직한 대답에 소피아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직한 사람이네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 말을 들은 테오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수 셋째 날 조별 활동 시간이었어요. 김지원 과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5명씩 조를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운명처럼 테오와 소피아는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미국에서 온 제시카, 중국에서 온 리웨이, 그리고 일본에서 온 다나카였어요. 조별 회의가 시작되자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조의 주제를 한국의 정문화로 정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도 신기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시카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볼까요? 테오 씨는 한국인이니까 정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부탁드려요. 소피아가 테오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테오는 긴장되면서도 기뻤어요. 그녀가 자신을 믿고 중요한 역할을 맡겨준다는 사실이 감사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테오 씨만큼 진정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피아의 격려에 테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어요. 정문화에 대한 책도 읽고 할머니께 전화해서 옛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조별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테오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대에 섰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단순한 인정이나 동정과는 다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죠. 테오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어려운 시절 이웃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았던 이야기.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챙겨주던 정겨운 옛날 이야기들을 말이죠. 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감정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피아는 특히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 후 복도에서 소피아가 테오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테오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가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테오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연수 일주일째 테오와 소피아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조별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거든요. 금요일 저녁 연수생들을 위한 환영 회식이 열렸어요.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진행된 자리였습니다. 김지원 과장이 건배사를 했어요. 앞으로 3주 동안 더 열심히 해봅시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며 환호했어요. 소피아는 소주 대신 맥주를 선택했고 테오도 그녀 옆에 앉아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도 정말 독특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네. 동료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좋아요. 콜롬비아에서는 업무와 사생활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거든요. 회식이 끝난 후 다른 연수생들은 2차를 가자고 했지만 테오와 소피아는 조용히 걸으며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태호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처음에 왜 그렇게 긴장하고 계셨어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 경험도 많지 않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런 국제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소피아는 태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 씨는 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태호 씨 눈빛이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는데 태호 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거든요. 한강 다리 위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어요. 콜롬비아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커피 농장이 유명하고 카리브해에 아름다운 해변도 있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고독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태호는 소피아의 말에 공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자주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요.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있지만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말이에요. 소피아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태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소피아 씨, 저 사실 외국어 정말 못해요. 그런데 소피아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용기를 낸 거예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태호 씨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져요. 그날 밤 태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피아와 함께한 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진실한 눈빛, 따뜻한 말들이 꿈처럼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수 2주째에 접어들면서 태호와 소피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도 종종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태호는 소피아와 함께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소피아가 한국 전통 액세서리를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거 정말 예뻐요. 소피아가 은으로 만든 놀이개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한복과 함께 착용하는 장신구예요. 소피아 씨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태호가 말하자 소피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콜롬비아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콜롬비아에 돌아간다는 말에 태호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연수가 끝나면 그녀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쇼핑을 마치고 인사동 전통 찻집에 앉았을 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호 씨, 혹시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가끔 저를 바라보는 태호 씨 표정이 뭔가 궁금해 보일 때가 있어서요. 태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티가 났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소피아 씨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가끔 신기할 뿐이에요. 완벽하다니요? 소피아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태호에게 소피아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녀가 어떻게 평범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태호는 친구 민수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야, 태호야, 요즘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사실 연수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됐어. 오, 드디어 태호도 연애할 때가 됐구나. 어떤 사람인데?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이야.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 외국인이라고? 와, 국제적이네. 그런데 괜찮겠어? 문화 차이도 있고. 민수의 말에 태호는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들 사이에는 단순히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벽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수 끝나면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또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조별 활동 시간에 태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소피아가 눈치를 챘습니다. 태호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인데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수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소피아는 태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호 씨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소피아 씨도요? 네, 사실 저도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 앞에 큰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어요. 소피아에 대한 감정은 날로 깊어져 가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거든요. 정말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연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와 소피아의 관계는 이제 모든 연수생들이 알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김지원 과장도 미소를 지으며 둘을 바라볼 때가 많았죠. 월요일 오전 최종 발표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태호는 소피아와 함께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소피아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태호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 가장 소중한 건 비즈니스 스킬을 배운 게 아니라 태호 씨를 만난 거예요. 소피아의 고백에 태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소피아 씨 덕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소피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더니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중요한 전화 같아서 잠깐만요. 소피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어요.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소피아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일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태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화요일 저녁 연수생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롯데호텔. 서울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모든 연수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태호는 검은색 정장에 진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참석했어요. 소피아는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태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와, 소피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태호 씨도 정말 멋있어요. 만찬이 시작되고 김지원 과장이 인사말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식사 중간에 태호는 소피아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봤어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소피아 씨, 혹시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일 아닌가요?
소피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그렇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좀 특별하세요. 특별하다는 게 일단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녀의 애매한 대답에 태호는 더 궁금해졌지만 깊이 묻지 않았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태호와 소피아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른 연수생들은 이미 각자 숙소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태호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왜요? 아버지가 내일 오후에 도착하세요.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태호는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만나 봬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소피아의 말에 태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소피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급해 보였어요. 네, 아빠 네. 지금 공항에 계세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내일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전화를 끊은 소피아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하셨어요. 지금 인천공항에 계세요. 그럼 빨리 가셔야겠네요. 태호 씨도 함께 가실래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괜찮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괜찮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피아는 아버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사업을 하세요. 여전히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태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장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소피아 씨, 저 차들이 내 아버지 일행이에요. 그때 입국장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중앙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백발과 짙은 눈썹, 고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아빠, 소피아가 달려가서 그를 안았어요. 그제서야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소피아의 아버지구나. 소피아, 잘 있었니? 네, 아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윤태호 씨예요. 소피아가 태호를 소개하자 그의 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태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카리스마와 함께 뭔가 조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소피아의 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파엘 산체스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피아 아버지의 강렬한 인상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소피아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해 보였습니다. 태호 씨, 어제는 갑작스럽게 공항까지 와주셨어.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소피아 씨 아버지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네요. 그죠?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소피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실래요? 태호는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함께 식사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아버지도 태호 씨를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사실 태호는 두려웠어요. 어제 본 소피아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녁 7시 태호는 소피아가 알려준 장소로 갔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느꼈어요. 태호 씨, 소피아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녀 옆에는 어제 만난 라파엘 산체스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세 사람은 조용한 코너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지만 태호는 긴장 때문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태호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파엘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한일그룹 글로벌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부라 흥미롭네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태호는 최대한 정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라파엘의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예리해졌습니다. 소피아에게서 들었는데 발표를 정말 잘하신다고 하더군요. 과찬이십니다.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제 딸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분명 특별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때 소피아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태호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파엘은 딸의 말을 들으며 태호를 계속 관찰했어요. 태호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제 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호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피아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태호의 솔직한 고백에 소피아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라파엘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태호 씨는 제 딸의 정체를 알고 계신가요? 정체요? 태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 아직 말하지 않았어? 소피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태호 씨,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파엘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산체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중남미 최대 석유 기업 중 하나죠. 태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산체스 그룹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소피아는 제 외동딸입니다. 그 순간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소피아가 재벌의 딸이었다고? 태호 씨,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태호는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라면을 함께 먹으며 웃던 시간, 명동에서 쇼핑하던 순간, 한강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태호 씨, 괜찮으세요? 라파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태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착각했던 걸까? 화장실에서 나온 태호는 테이블로 돌아갔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태호 씨, 괜찮으세요?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태호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라파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 씨, 놀라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태호와 소피아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라파엘은 비즈니스 전화를 받으러 따로 자리를 비웠거든요. 태호 씨, 저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태호의 대답은 이전과 달랐어요.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태호 씨, 혹시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저예요. 아버지가 누구든 저는 윤태호 씨가 좋았을 뿐이에요. 소피아의 간절한 말에도 태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열등감이 한순간에 몰려왔거든요. 그날 밤 태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소피아에 대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뭘 생각했던 걸까? 석유 재벌의 딸과 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다음 날은 연수 마지막 날이었어요. 최종 발표와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어요. 태호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지원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지원 과장은 태호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발표 시간이 되었을 때 태호는 소피아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그녀도 그것을 느꼈는지 계속 태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별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태호와 소피아가 속한 조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각자 맡은 부분을 훌륭하게 발표했지만 태호와 소피아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윤태호 씨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피아의 소개로 태호가 발표대에 섰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정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입니다. 말하면서도 태호는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수료식이 진행되었어요. 모든 연수생들이 수료증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소피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연수생들은 각자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태호 씨, 소피아 씨도 수고하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소피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 씨,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나눈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었나요?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너무 많은 것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피아 씨는 돌아가셔야죠. 콜롬비아로.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소피아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차이 따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태호 씨는 그렇지 않으시군요. 그 말을 남기고 소피아는 돌아서서 떠났어요.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어요. 태호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업무를 받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김지원 과장이 태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태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과장님. 소피아 씨 이야기야. 어제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 태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콜롬비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 아, 그렇군요. 태호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김지원 과장의 질문에 태호는 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지난 이틀 동안 후회만 했거든요. 과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태호야, 사랑의 신분이 어디 있어? 진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호야, 내가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태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점심시간에 태호는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소피아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왜 혼자 앉아 계세요? 처음 그녀가 건넨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녀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저예요. 아버지가 누구든 저는 윤태호 씨가 좋았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그녀가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사실이었잖아요. 태호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소피아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간 태호는 김지원 과장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소피아 씨 항공편이 몇 시라고 하셨나요? 오후 6시 30분이야. 왜? 태호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최소한 시간은 걸렸어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김지원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가. 태호는 전력으로 회사를 나서서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어요. 지하철과 공항철도를 갈아타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소피아야, 제발 아직 떠나지 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10분이었어요. 태호는 출국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행 6시 30분 비행기 탑승구가 어디인가요? 15번 게이트입니다만 이미 탑승이 시작되었어요. 태호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15번 게이트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승객들이 탑승을 마친 상태였어요. 태호는 탑승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산체스라는 승객이 탑승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승객 정보는 그때였어요. 탑승구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소피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피아, 태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소피아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태호 씨, 왜 여기에? 소피아야, 나 정말 바보 같았어. 태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내가 널 좋아하는 건 내가 누구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야.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내 옆에 서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소피아는 일어나서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응,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소피아는 태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태호 씨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보고타행 267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소피아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걸어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요. 그래, 같이 가자. 소피아는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 비행기는 취소하겠습니다. 1년 후 한일그룹 서울 본사 카페테리아에서 태호와 소피아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호는 글로벌 사업부 대리로 승진했고 소피아는 전략 투자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눈에 반했었지.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지금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소피아의 말에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함께 걸어갈까? 상자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 나와 결혼해 줄래?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호 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해요.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이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약속으로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미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